광주연합이 1차 혁신안을 난항 끝에 의결했지만 신당 창당설이 계속되는 등 지역 정가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방역과 검역에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도로 위에 시한폭탄인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형사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중 처음으로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된 디제이 센터 근로자 70여 명이 신분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영역직으로 일했던 직원들이 산하기관 직원이 됐습니다. 오늘 사원증을 받았는데 감격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에 따른 건데요. 아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함께 일하면서도 늘 느꼈던 보이지 않는 벽. 항상 겉돌았죠, 저희들은. 뭔가 좀 틀린 것 같고 항상 우리는 딴 사람 같고 자기들은 사원이고 우리는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였죠. 용역업체에 고용돼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려온 근로자들은 뒤늦게 걸게 된 사원증에 감격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광주시 정책이 시 산하기관으로까지 확산된 첫 사례입니다. 저희들도 언제나 저희들은 저런 거 차는가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받게 됐어요. 하지만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5달 전 같은 기쁨에 젖었던 광주시 근로자는 직접 고용 전환 뒤에도 바뀐 게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안 좋아진 점은 없는데 더 좋아진 점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간제잖아요, 2년. 2년이 넘어가봐야. 아직 근로조건 자체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채 고용 주체만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근기법 위반이라든지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보완돼야 되는 문제로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에게 주어진 정규직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2년.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약자를 보듬기 위한 광주시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혁신이냐 아니면 분열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주도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분란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진짜 뇌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혁신안을 마련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우리 당은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당에 어떤 국민과 당원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혁신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중앙위원들에게 혁신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뇌관이 될 수 있는 공천제도 혁신안은 이번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갈등은 지금까지의 어떤 견제구라든지 신경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큰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돌의 강도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호남 비주류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더라도 일부 세력의 이탈은 불가피하지만 당내 혁신을 둘러싼 갈등이 야권 재편 수준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는 2차 혁신안이 나오는 추석 전쯤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천정배 신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천정배 의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 의원은 천정배 신당 창당 계획안이라는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직 신당 창당을 결심하지도 않았다면서 보도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횡보와 관련해서 F1 정책 실패에 대한 아무런 책임 없이 정치 재개에 나선 것은 후한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밝은 세상은 입장문에서
무리한 네폰 사업으로 1,900억 원의 운영 적자를 내고 1,9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민에게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장본인이 무슨 염치로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을 뒤흔들었던 메르스 사태도 이제 끝나가나 봅니다. 청정 지역을 유지한 광주와 환자가 1명 나왔던 전남에서는 사실상 메르스가 종식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웅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인파에서 마스크 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메르스 감염 공포가 한창일 때는 사람 보기도 어려웠던 병원 주변도 정상을 찾았습니다. 이곳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광주 지역 곳곳에 설치됐던 117대의 발열 감지기도 지난주를 기해 모두 철거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으로 많아서 저쪽으로 돌아다니는데요. 지금은 병원을 안 왔어요. 광주에 주소를 둔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 2명이 2차 최종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광주시가 관리하는 대상자 수도 제로가 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첫 관리 대상자가 발생한 이후 53일 만입니다. 청정 지역을 유지하게 됐던 것은 민간 합동기구를 일찍 구성을 했고 또 일반 의심 환자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저희들은 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도 지난 16일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이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되면서 관리 대상자 수가 0이 됐습니다. 유대회 때문에 외지인들이 몰리면서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보성의 113번째 확진자 1명 이후 확산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을 안 하시고 보건소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쉽게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그분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거나 여러 병원을 또 다니다가 오셨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요. 전국적으로도 메르스는 진정세로 돌아서 확진자가 2주 넘도록 새로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제 정부는 종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가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한편 감시 체계는 계속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이 여전히 뿌리 뽑히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하면서 난폭한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기록된 운행 영상입니다. 좌회전하는 버스 옆으로 공항버스 한 대가 바짝 붙어서 회전을 합니다. 1km가량을 쫓아온 공항버스는 주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각선 정차를 하며 버스를 가로막아버립니다.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탁 하면 버스는 탁 꽂히니까 사람이 안에 있는 승객이 이렇게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손님 안 다치기 위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았어요. 비좁은 농로에서 운전자가 화물차를 세워둔 채 떠나버립니다. 갈 길 바쁜 상대편 운전자가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버스 기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난 화물차 운전자는 구속했습니다. 운행 중에 상대방을 운전을 방해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를 야기한다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은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철 난폭한 운전자들의 보복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집을 나온 평화맨션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벌써 1년째지만 나아질 기미도 안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10층 건물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린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조금 내렸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지진이나 뭐 이런 것인갑다. 붕괴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의 대피 생활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비동주민 60가구는 전원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이후 보금자리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처음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 어떤 주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여집으로 또 이사를 2번 했어요 지금. B동과 같이 재난 위험 시설로 판정받은 A동은
30여 가구만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 대피해 있고 60여 가구는 아직 아파트에 거주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친척집이나 전월세집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느는 건 한숨뿐입니다. 그 좋은 그 보금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쉽게 말하면 죽음도 맞이하는데 이런 너무 집에서 그런 또 그런 거시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 그렇다고 앞으로 여건이 나아지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가닥은 잡았지만 현재 용적률 기준으로는 아파트를 다시 지었을 때 사업성이 떨어져 마땅한 건설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좁은 땅에서 제한된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어떤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관할자치구는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광주시에 건의한 상태지만 언제쯤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여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참관합니다. 광주시는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수영 선수권 대회를 벤치마킹하고 또 2019년 대회 홍보를 위해 내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해 카잔 대회를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카잔은 2013년 유대회에 이어 2015 수영 선수권 대회까지 유치해 광주보다 앞서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군포로 강제노역을 사죄한 데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미쓰비시 대표단이 미국인 피해자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인 사죄를 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는 단숨에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가 대형 점포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서구에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 입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구의회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6,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6,0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시장 상인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형 점포 등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측이 추진하고 있는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호텔과 면세점 등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